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명심보감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성심편 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역시 성심편이었지만 이 성심, 내 마음을 반성한다, 돌아본다,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사색해 본다, 그런 뜻인데 워낙 명심보감에서 차지하는 그 내용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심편을 상과 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편으로서 마음을 반성하고 사색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심, 마음을 반성한다. 이 성자가 이게 뭡니까? 살핀다 또는 반성한다는 뜻이었죠. 이게 하편입니다. 하편.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그걸 이제 견현, 이 만날 견자에 어질 현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받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냐? 이 같을 째자. 어떤 뜻이에요? 견현사제라. 나도 저 정도는 돼야겠지라고. 이퀄, 같다는 뜻이죠. 나도 저렇게 같아져야겠다는 거 늘 생각하라. 이 견현사제란 말.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정말 나보다 잘나고 나에게 나보다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정말 뭔가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 나보다 좋은 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고 나도 저렇게 같아졌으면 늘 그걸 생각하는 자세가 이 견현사제의 자세인 거죠. 자, 이거는 되는데 두 번째는요. 견, 만났어요. 불현, 뭘 만났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똑똑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불현한 사람을 만났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격도 없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네? 비난하면 되죠. 넌 왜 이렇게 똑똑지 못하느냐? 넌 왜 이렇게 어질지 못하느냐? 비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스스로 자자에 살필 성자. 내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래요. 자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성. 야, 이 말이 참 멋있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나도 저렇게 잘나야겠는데 항상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보다 좀 못나고 어질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앞서서 내 스스로를 먼저 내면의 세계에서 반성해보란 말이죠. 혹시라도 난 남들한테 저렇게 보이진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나쁘다게 보는 눈으로 남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는 사람. 이것이 이제 견불현 내자성이란 말입니다. 이 견현사제, 견불현 내자성 괜찮죠? 벽에다 한번 크게 써붙여 놓고 한번 매일같이 이렇게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심편 하, 내 마음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살피는 글을 읽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행로군부터 같이 읽죠. 경행로군. 자신자는 인역 신지하고 오월이 개 형제여. 자의자는 인역 의지하여 신외 개적국이니라. 중국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징싱루윈 즈신저 런이신즈 우예 제兄弟自疑者仁义一致相外皆敌国. 예, 경행록에 이르기를 자신자는 스스로 자자의 믿을 신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자신이란 말은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하는 걸 자신이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인역신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도 또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월이 개형제라. 이 오나라와 월나라 같은 원수지간도 모두 다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5월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썼는데 왜 그 5월 동주, 5월 동주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도대체? 예?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원수 같은 지간인데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지붕 두 가족? 아니, 우리 왜 가끔 5월 동주란 말 쓰면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말로 많이 써요. 집은 같은 집을 쓰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틀린 사람을 5월 동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5월 동주의 뜻은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이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냔 말이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장군으로 나갔어요. 이 어려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역시 병력의 숫자도 중요하겠죠. 무기의 신개발된 무기 아니면요 하늘의 운세 아니면 사기어 병사들의 싸우려는 의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윗상자의 아래하자. 그 모든 조직의 윗상층부와 하층부가 얼마나 같을 동자의 하고자 할 욕자, 같은 욕심을 갖고 있는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요즘 말로 하면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소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조직은 뭐 무기도 많고 병력의 숫자도 많은데 다 버리고 다 도망가요. 왜? 꿈이 틀리니까. 너는 싸워라, 난 도망간다. 아,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맹자도요. 맹자가 그런 얘기하죠.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천시가 중요해요. 천시. 천시는 뭡니까? 하늘의 운세죠.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의 운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운도 중요해요. 운도요. 기상 조건이 나를 따라줄 거냐 아니면 운세가 나에게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운세가 좋고 기상 조건이 좋아도 지리만은 못할 것이다. 지리는 뭡니까? 지리는 지형적 이점. 성이 높다든지 물이 깊다든지 병력이 많다든지 무기가 충분하고 그리고 군수물자가 든든하면 성 지키는 데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래요. 그러나 그런 무기도 많고 군량민도 충분한데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화합하여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천시는 불여 지리여 지리는 불연이라. 하늘의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지형적 이점만 못할 것이요 지형의 이점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화합만 못할 것이다. 인화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인화. 이건 맹자 얘기이긴 하지만 손자병법도요 가장 중요한 건 상하동역이라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3명을 데리고 분식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장, 서빙하는 사람, 주인, 배달하는 사람 똘똘 뭉쳐서 상하가 같은 꿈을 꾸면 되는 거죠. 무슨 꿈이요? 손님 많이 왔겠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종업원들이든 주방장이든 다 같이 꿔주면 그 집은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인테리어를 많이 꾸며놓고 아무리 주방시설을 개조해도요 요리 만드는 사람이 뭐 관심 없어. 나 월급만 받아가면 돼. 결국 그 집안이 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3명을 데리고 분식집을 하든 2만 5천 명, 3만 명을 데리고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가든 하다못해 2-3명을 데리고 한 가족을 끌고 나가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조직이
동역이 되는가. 인화야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손자병법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상하 동역자 승이라. 그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얼마나 같은 욕심,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가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따라서 장군은 저 원수 같은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도 동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5월 동주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배를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오나라 월나라가 그 원수지간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가면 마치 형제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왜요? 둘이 형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서로 노를 짓고 마치 친형제처럼 서로 살려고 도와줄 것이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요, 집안의 가장은 정말 같은 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5월 동주란 얘기는 오나라 월나라 서로 원수지간이만 동주가 이게 동사예요. 같은 배를 태워라. 이것이 이제 이 5월 동주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꿀 때는 정말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 한민족도요. 예? IMF 터졌어요. 우리 이겨냅시다. 한번 극복합시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있는 반지 다 빼요. 예? 월급도 안 받고 밤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이 깨지면요, 아무리 물질적 조건이 좋아도 서로 당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건 상생이 아니라 이 상쟁을 하면요, 이 서로 상자에 다툴 쟁자, 서로 다투는 정치를 하면, 예? 이 서로 다투는 정치를 하면은 아무리 다른 물질적 조건이 이루어져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하 동역을 만드는 거. 오나라 월나라 같은 그런 원수지간도 같은 배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는 방법 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더라고가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체인데 그 건설업체에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을 나갔어요. 근데 건설업체 임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혹시 어떻게 이 조직을 상하 동역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십니까? 이제 관리자니까 그분 대단하대요. 뭐라 그러더라 막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막 일 끝나고 막 폭탄주 마시면 꿈이 그대로 같아지는 게. 아니 폭탄주 마시면 울산 분이래 그분이. 아니 폭탄주 마시면 꿈이 같아지면 그거 헬렐레 2차 가는 꿈만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술 깨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마시지요.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건설 현장이라는 데가 이게 완전히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데라는 거예요. 뭐 땅에다가 화일을 박고 나무에다 못을 박는 것도 있지만 사람 가슴에 못을 치는 데래요. 하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 가슴이 서로 다치는 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끝나고 나면 계속 부딪히잖아요. 남한테 모진 소리도 하게 되고 한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나 가슴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슴이 뻥뻥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남이 친 대못을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 대못을 빼줘야지요. 현장 소장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집에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래서 다 이 술집에 모여갖고는 이만한 소주를 한 글라스씩 따른대요. 니들 마셔라 하면요, 처음엔 서먹서먹하대요. 왜? 아직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두 잔씩 마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막 보라더라 행님이요 하면서 그냥. 저는 그 상하 동역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이 시대에 화두인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이든 기업에 있어서든 한 가정이든 어느 단위든 정말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분위기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목숨 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5월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들이 나를 확실하게 믿어줍니다. 당신이 네 스스로 믿으니까. 그러면은 오나라 월나라 같이 나에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도 모두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나와야죠. 에? 이번에는 자신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될까?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안 돼. 스스로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니,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누가 믿어요, 그걸?
자기 자신이 항상 회의하고 될까 뭔가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니 신회 이런 사람은 자기 몸 바깥에가 모두겠자. 모두 다 뭐래요? 예? 형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적국 할 때 이게 무슨 김치 적국 그런 거 아닙니다. 띠꾸어. 자, 형제로 만드느냐 모든 나의 적의 나라로 만드느냐. 예? 그건 바로 뭐에 달려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고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주겠어요? 정말 당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자신 있는 일이요. 내 신념을 갖고 산다면 모든 사람은 다 내가 그런 형제가 될 거라는 게 이제 바로 이 구절의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의 신념을 갖고 사세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 나오지 않니에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제가 봤어요? 손자병법 읽어봤습니까? 백전백승이란 말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남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손자병법엔 그런 말이 없어요. 손자병법에서는 오로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한다는 그런 신념과 그런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책임자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 장군으로 내보냈다가는 밑에 있는 병사들 다 죽이고 혼자 승리해서 돌아온대요. 어떤 분들 백전백승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됐어요. 다 망했어요. 친구들은 다 원수가 됐고 형제들은 다 의가 상했어요. 혼자만 승리했어요. 손자병법에는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요.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사는 사람, 이건 선 중에 선은 아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얘기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안 입을 자의 위태로울 태자. 적어도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간 사람, 형제들, 친구들,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모두 위태롭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백전불태가 목표입니까? 백전불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보다도 정말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갖고 정말 저 위에 올라간 사람보다도 인생을 승리는 안 했지만 주변 사람 안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과 위태롭지 않고 인생을 사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 그들 옆엔 전부 다 형제가 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승리하고 저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겨야 될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다 전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국인 거죠. 이게 이 말하고 참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상하동역이라는 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경행록에 이러기를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정말 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백전불태의 소신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남들이 다 그에게 확신을 주고 믿어줍니다. 그러니 오나라 월나라 같이 서로 원수지간도 다 형제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의자는 스스로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런 사람은 남들 또한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다 적의 나라로 변한다. 해석되시죠?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소강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강왈. 현인 다재즉 손기지하고 우인 다재즉 입기관이라. 뭐 소광이라고 하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두시고요. 자, 소광이란 사람 말하기를 현인 다재즉 손기지하고, 이 말 저는 이 구절이 사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해가 바로 가시나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이게요. 하나하나 좀 제가 써볼게요. 현인 다재즉, 현인, 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다재,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 그 사람이 손상이 된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손상이 된대요. 얼른 이해가 옵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 돈 많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거 모두가 바라는 여기 신랑감 맞죠? 예? 현명하고 돈도 많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그 뜻이 자꾸만 손상이 된대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 우리가 이제 일단 요즘 돈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요즘 책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책들이 뭐예요? 뭐 부자 아빠 되는 법, 뭐 10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혹시 그 인터넷에 검색어 쳐보세요. 책이 한 30권이 뜹니다.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뭐 주식으로 10억 만들기, 세금 안 내고 10억 만들기. 온갖 10억 만들기 신드롬이에요. 옛날에 뭐 얼짱, 몸짱 하더니만 요즘은 돈짱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죠.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정말 시간도 돈이 만들어줘요. 인생에서 여유도 돈이 만들어주고, 돈이라도 있으면요, 어디 음식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 사람하고 들어가면. 야, 너 뭐 시켜. 이게 돈 없으면요, 괜히 움츠려져요. 뭐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시켜야. 이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여유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자신감도 주는데, 근데 그 돈이 과해서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현명함도 깎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꿈꿨던 뜻이 점점 약화가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명심보감이란 책이 구조가 그거예요. 어떨 땐 돈이 없으면 생각도 짧아진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돈이 많으면 그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명심보감이에요.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이에요. 너무 다재라는 건 너무 돈이 많으면 그가 꿈꾸는 그 뜻이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반대로 이제 그러면 현임 반대는 뭐예요? 정말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뭐도 많아요? 돈도 많아. 이런 신랑감은 어때요? 좀 모자라도 돈 많은 사람. 그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용납이 안 된대. 현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자기 뜻이 손상이 되지만, 이건 못난 사람이 걷다가 목까지 많아요. 돈까지 많으면요, 어떻게 된대요? 평소에 자기가 하던 그 과오나 잘못이 점점 더 쌓여나간대요. 입기관이라. 플러스요.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다 돈까지 많으면 잘못이 더 커진단 말이죠. 원래부터 똑똑지 못한 사람인데 돈을 줘주면 그걸로 뭐해요? 자꾸만 엄한데 자꾸만 쓰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잘못이 점점 커진다. 참,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면은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뭐 고개를 절렁절렁. 왜요? 돈 많으면 좋지요. 저도 돈 많은 거 좋습니다. 근데 아마 돈이 많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좀 많은 논어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교만해지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교만하다는 거, 사람들이 살면서 교만함에 빠져버리면 참 돈 있는 사람이 좀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요. 돈을 쓸 때도 야야야 이게 아니라 슬쩍 가서 이렇게 쓰고, 그래? 어떻게 됐냐? 내가 썼냐? 아니야.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돈을 가치 있게 갖고 있구나. 가치 있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만 없다면 돈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한 거예요. 원래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도요, 권세가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폼을 더 잡아요.
난 누구 안다, 뭐 이거예요. 옛날에 이 얘기 생각, 옛날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영.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요. 키는 한 150cm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나라의 3대 왕에 걸쳐서 재상을 해요. 그런데 그 정도 권세가 있으면은 정말 폼 잡을 만도 한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해서 정말 그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1호차 마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권세가 있는 사람보다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다고요. 안영을 딱 태우고 나가면 이 마부는 키도 크고 키도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전부 다 시장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사를 하고 절을 하거든요. 누구 보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요? 뒤에 탄 안영 보고 절하는데 이 마부는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는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냥 말을 모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안영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삼국의 재상이 그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가는데 그거를 마부의 아내가 시장 갔다가 자기 남편이 이 안영이란 재상을 모시고 가는 걸 보고는 그 교만함을 떠는 걸 보고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 집에 돌아와서 뭐 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마부가 돌아왔죠. 왜 짐 싸냔 말이에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못 살겠냐 그러니까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평생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당신 아까 내가 시장 가서 보니까 뒤에 있는 당신이 모시는 안영은 그토록 겸손하게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아는데 당신은 마부 주제에 당신 주제도 파악 못하고 뭐 그렇게 앞에서 그냥 잘난 듯이 어깨를 피고 다니는 그 꼴을 보니까 이미 당신은 걸렀다 이거예요. 난 당신 곁을 미리 떠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 마부가 충격을 꽉 먹은 거예요. 제발래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도. 그 다음날 마부가 딱 출근해갖고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 뒤에 있던 마부가 이상하거든요. 안영이. 야, 너 왜 이렇게 공손해졌냐? 너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교만을 다 떨던 마부가 왜 이렇게 공손해졌느냐?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어저께 집에서 내 부인한테 여차저차 이런 충고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안영이 딱 그 얘기를 쓰는 간 야, 넌 참 훌륭한 놈이다.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듣고는 스스로 고칠 줄 알았으니 너는 이제 마부의 벼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보좌관을 해라. 하고는 그냥 그 사람을 승진 발탁을 시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사마천 그 사기 열전에 안영 열전에 나오는데 안자 열전에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훌륭한 사람 세 사람을 뽑아보세요. 일단 제일 훌륭한 사람 한 명 뽑으려면 안영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부하의 잘못을 고친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끌어당길 줄 알았던 직장 상사의 모습, 어제의 마부가 아니라 오늘의 마부는 새로운 마부라는 걸 인정해줄 줄 아는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 그거는 정말 이 베스트 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요, 마부요, 마부.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더 훌륭한 이 사람은 웬만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셔요? 부인이 왜 그러시냐 그러면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당신이 뭐 사사건건 내일에 간섭하냐고. 시끄러. 내가 할 만하니까 하지.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자기 부인의 충고를 정말 받아들일 줄 알았던 마부, 남편으로서의 마부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 요만큼 백만 있어도 부인들이 난리치잖아요. 당신 왜 그 정도 백 있는데 왜 가서 어디 가서 못 받아오냐고. 대부분의 부인들이 그래서 남편을 망쳐요. 남편을 망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남편의 그 조그만 백을 이용해서 권세를 과시하고 남한테 정말 교만함을 떨고 그러다 결국은 남편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남편의 잘못을 보고는 당당히 남편 당신 잘못했다고 충고할 줄 아는 그 부인, 다들 마찬가지시죠? 그 부인이 참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하다는 거.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안다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 허리를 굽힐 줄 안다면 참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교만 떨다가 결국 자기가 평소에 가진 뜻이 손상이 되고 상처가 있고죠.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걷다 돈까지 많아서 하는 일마다 잘못을 더 저지르게 된다면 차라리 돈 안 물려주는 게 낫죠. 돈 많이 없는 게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소강이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현명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이 손상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돈까지 많으면 자기의 잘못을 날마다 더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돈 너무 많이 안 가실 거죠?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죠. 허경종활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허경종활 춘우여고나 행위는 오기민영하고 추월양휘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 네, 허경종이라는 사람이 말한 얘기인데 중국어로요. 자, 쉬징종예 춘위 루가오 싱란 어치니닝 치우예 양회道者 정치자见. 예, 허경종이 말하는 겁니다. 허경종이란 사람이 말하였다. 춘우여고나 춘우가 뭡니까? 봄비죠, 봄비. 봄에 내리는 비요. 사람 이름 중에 춘우가 많더만요. 뭐 김춘우, 박춘우, 이춘우, 최춘우, 춘우. 봄비라는 게 뭡니까? 농사 짓는 농업사회에서는요, 참 고마운 거죠. 겨울에 그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로운 작물을 심고 온 대지가 저 하늘의 물기를 받아들이는 이 춘우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뜻이에요. 봄춘자에 비우자. 근데 이 봄비가 내리는 것이 같을 여자, 이 고라고 하는 건 무슨 고자입니까 이게? 예? 이 높을 고자 밑에 이 고기육변. 이 고라는 게 왜 옛날에 무슨 고약, 기름 고자 왜? 중국어로 치약이 뭔지 아세요? 치약? 예? 어금니아자에 고약고자, 야가오. 이빨 닦는 고름. 좀 이상하네, 해석이. 이거 치약이 이렇게 고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닦는 하나의 그 고체, 그러니까 그 고체가 아니죠. 그 고름 같은 거라 그래서 이아까오라 그래요. 이아까오. 이빨 닦는 기름기죠. 봄비가 내리는 것이 정말 고름처럼, 고름이란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름기가 아주 잘잘 흐르는 모습인 거죠. 정말 좋아요. 누구한테 좋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한테는 춘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농부 얘기죠. 지나가는 행위는요, 미워할 오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워요? 그 봄비가 내려서 그것이 진흙니자죠. 진흙니자. 땅을 진흙으로 만들고 이 영자도요, 진흙영자입니다. 니영. 니영이란 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똑같은 봄비지만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마치 저 기름기처럼 정말 봄비가 내리면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정말 즐거워 뛰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길 가는 행인한테는요, 그 봄비가 어떻게 해요? 진흙탕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진흙 밟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물의 양면성인 거죠. 똑같은 비라도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게 왜 눈 내리면은 막 젊은 친구들은 눈 온다고 막 난리치죠. 서로 막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근데 아침에 눈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눈 내리는 게 미운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전방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 사회에서 그 눈을 봤으면 정말 가슴 뿌듯한 아름다운 눈이었겠지만 정말 병사들은 눈물이 나는 거죠. 저거 쌓이면 내일 어떻게 저걸 다 치우냐 말이에요. 쳐보셨나 봐요.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이 명심보감이 성심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가 정말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시는 거죠. 똑같은 산이라도 동쪽에서 보는 것과 서쪽에서 보는 것 정말 서로 다른 모습을 본다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추누뿐이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추월. 응? 추월아. 에? 가을달. 추월이. 양리, 향휘. 휘날릴 양자에 휘날릴 휘자. 달빛이 휘날려요. 가을 달빛이 휘영청 달빛이 비친다 해도 이거는요 시인한테는 정말 아름다운 달빛이지만 그러나 담을 넘는 도둑이에요. 도둑. 예? 도자의 입장에선 도둑의 입장에선 어땠대요? 그게 증오스럽대요. 뭐가 그렇게 증오스러워요? 그 달빛이 자기를 담 넘는 걸 비춰주는 것이 정말 증오스럽대요. 이런 문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쪽 눈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구나. 예? 정말 나에게는 행복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의 행복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서 만들어진 건 아닌지. 하긴 뭐 그렇게 살려면 좀 힘드나? 예? 그래서 내가 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월급 못 받는 사람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또 뭐 좋은 대학 자식 집어넣은 사람은 똑같이 뭐 좀 못 집어넣은 사람도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사물의 그 양면성을 한번 느껴보는 거 이게 사실 고전 배우면서 느껴지는 힘이에요. 그걸 바라다 보면은 정말 항상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보세요. 똑같은 봄비라도 농부한테는 즐거운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행인한테는 그게 진흙탕이 돼서 정말 귀찮은 거거든요. 아무리 휘영청 가을달 밝아도요. 그게 정말 시인한테는 달빛이요. 정말 시의 그 내용이지만 담을 넘는 그 도둑한테는 이놈의 달 좀 없었으면 저는 뭐 달빛 때문에 내가 담 넘는 게 다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감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이 명심보감이라는 게 물론 뭐 어려서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이거 가끔 쳐다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들춰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래, 뭐 내가 힘들어서 누군 좀 더 편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위안도 되고요. 상당히 그런 마음 다스리는 데는 명심보감이 굉장히 으뜸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제가 해석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허경종이 말하였다. 따뜻한 봄비는 농부에게는 마치 고름처럼 달콤하지만 지나가는 그 행인에게는 그 봄비에서 만들어진 진흙탕이 미운 것이요. 가을달 휘영청 밝으나 그것을 담을 넘는 도둑에게는 그 달빛이 비추는 것이 증오스러운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갈시일적을 한번 좀 보죠. 갈시일적.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시일적은 여감노요. 치우천배는 불여문이라. 갈시할 때 갈자가 무슨 갈자입니까 이게? 갈증나다, 목마르다 할 때 그 갈자예요. 그러니까 이 갈증이라는 것이 날 때는 목마름이 아주 심할 때는 일적, 갈시 일적. 한일자의 적자는 무슨 적자입니까 이게? 물방울 적자. 목이 말라서 막 애타게 찾는 사람한테 물 한 방울 똑 떨구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감노. 달감자에 이슬로자. 감노수와 같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돈 많고 부러울 거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돈 갖다 줘도 그렇게 무슨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한테, 정말 명절이 다가왔는데 없어서 이번 명절 어떻게 셀까 하는 사람한테는 돈 몇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 근데 세상사 가만히 보면 명절날 선물 들어오는 거 보면은 부잣집엔 주체가 안 돼. 아니 이미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많이 보내요. 그래갖고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거 물리기 바쁘다며요. 그래갖고 뭐 강남 어디에는 막 그냥 박스가 막 끝도 없이 쌓인다며요. 근데 없는 집은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선물 줄 때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한테 한 방울 주는 게 훨씬 감노스러운 겁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밥을 주고 떡을 줘도 그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애타게 목말라서 물을 찾는 사람한테 물 한 붕을 줄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게 정말 전 자선이라고 보는데, 이미 잘된 사람한테 주는 건 뇌물이죠. 뭐 좀 바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당신 이만큼 달라고? 아니면 나 승진시킨데 좀 도움 좀 주라고? 이미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무슨 선물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마치 감로수와 같고 취후천배. 이 취할 취자 있죠? 이 취할 취자는 이게 술주자, 이 다규자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먹고 졸도하는 게 취할 취자예요, 이게. 깰성자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별성자, 별처럼 말똥말똥 하는 게 이 깰성자예요. 그러니까 취한다, 깬다. 그러니까 취하고 졸도하지 마세요. 취한 후에, 술이 취한 뒤에 첨배. 첨이라고 하는 건 첨가하다. 잔배자, 아이, 1차, 2차, 3차, 4차. 술 한 잔 먹고 취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 술 한 잔 더 먹는 건요, 불여문이라. 아니 불자, 같을 여자, 없을 무자. 없느니만 못할 것이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은 마치 감로수와 같고, 술 취한 뒤에 한 잔, 두 잔, 더 잔 마시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소주 먹으면 꼭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뭘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아세요? 소주 먹으면 입가심으로 맥주 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딱 한 잔만. 해갖고는 소주, 보통 이렇게 저녁 때 술 먹고 소주 마실 때까지는 잘 안 취해요. 한 병, 두 병 해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괜찮은데, 누구 한 명이 딱 나섭니다. 아이, 이거 입가심으로 가서 딱 한 잔만, 맥주 한 잔만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이 호프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500cc를 시켜서 쫙 마시면 아까 그 독한 술과 맥주가 잘 어울려져서 안주가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평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3차, 4차 가기 시작을 하죠. 딱 그 1차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제가 오늘 좀 이 술에 대해서 뭐 시도 있고 술에 대한 아주 고사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술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갈시일적은 여감노여.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감노수와 같고, 술 취한 뒤에 술 한 잔 더 하는 거 안 마시니만 못할 것이니라. 제가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느낌을 갖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警醒陆云自信者乐逆信之五岳皆兄弟自疑者人逆疑之向外皆敌国. 경영록에 말하였다. 내 스스로 자신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 남 또한 그를 자신있게 믿어줄 것이며, 그러면 오나라 월나라 같은 원수지간도 모두 다 내 형제로 변할 것이요, 스스로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는 남들 또한 그를 회의하고 의심할 것이나니 그 자신 모든 바깥에는 다 적밖에 없을 것이니라. 소강활 현이 다재즉 손기지하고 우인 다재즉 이기관이라. 소강이 말하였다. 똑똑하고 어진 사람이 너무 돈이 많으면 그가 갖고 있는 뜻이 손상이 될 것이요,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돈까지 많으면 자기 잘못을 더욱더 더하게 될 것이니라. 허경정할 춘우여고나 행위는 옥인 인형하고 추월량이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 허경정이 말하였다.
봄비가 저 따뜻한 보름과 같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그 봄비에 만들어진 진흙탕이 미운 것이요 가을달이 휘영철 밝으나 담을 넘는 도둑에게는 그 달빛이 증오스러운 법이다. 갈시일적은요 감노요 치우천배는 불려문이라. 목마를 때 한 방울 물은 마치 단 이슬과처럼 달콤할 것이요 취한 뒤에 술 한 잔 더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이니라. 자, 이 성신편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10강하고 오늘 11강, 명심보감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좀 추려놨습니다. 성신, 마음을 항상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글, 이 성신편이요. 정말 모든 사물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뭐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달빛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 달빛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든 불행이 다가오든 그것을 뭐랄까 견딜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적인 것만 벗어난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묵직한 그런 분들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음 살피는 걸 성신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